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상생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연구단에 있는 전임 연구원 문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그 기업의 국제화와 상생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허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어떤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출 국가의 제도의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 재산 확보에 어떤 어려움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선 진행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게 되는 특허 소송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연구는 전자 연구와 관련된 것인데, 한국 그 제조 상장 기업들이 해외 지식 재산권 확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혹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본 연구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은 특히 학자들이 관심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은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여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달성한 것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은 유럽 특허청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2,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출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원인이라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 대학, 개인들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출원인들이 미국에서 등록하는 특허들이 매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지식 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서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단순히 지식 재산권,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개발한 것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수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원천 특허 같은 강한 특허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애플이나 시스코, 오라클 같은 큰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를 마련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R&D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비축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은 신문 기사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R&D 투자를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현상 유지하거나 줄여야 되는 딜레마에 빠졌고, 이것은 즉 해외 지식 확보 전략이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 재산권 확보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션과 같은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추세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패밀리 특허 수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할 것입니다. 패밀리 특허는 나중에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패밀리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에 주로 출원을 하고 어떤 국가에서 점점 철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술 집중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지식 재산권을 확보를 하는데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기술에 골고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특허 패밀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허 패밀리를 쉽게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동일한 기술 혹은 동일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출원한 것처럼 인정을 받는 특허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기술을 발명을 했는데
그 A란 기술을 뭐 일본이랑 미국에 동시에 출원을 했다고 했지만은 미국과 일본에서 등록되는 시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의도했던 그 특허 보호 기간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특허들이 특허 패밀리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일을 자국 출원일로 소급시켜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고 내년에 미국에 출원을 했다면은 내년에 출원한 미국 특허가 올해에 출원한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것을 패밀리 특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기간을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점차 패밀리 특허를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패밀리 특허를 이용하게 되면 연구 관련 이점들로는 크게는 기업에게 중요한 특허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을 하고 그 동시에 출원한 특허들을 동시에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허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패밀리 특허를 이용해서 그 기업의 정말 중요한 특허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패밀리 특허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 기술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 전략의 국제화를 파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주로 패밀리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의 국제화 혹은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0년도부터 2016년 동안에 상장되었던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뭐 파산했다든가 상장이 폐지되었다든가 인수되었던 모든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일단 표본 기업을 설정을 하였고, 특허 자료 같은 경우는 위스 도메인, 위스 키프리스 같은 곳에서 동시에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특허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은 결과 이 정도의 특허를 확보를 하였고, 이 특허를 가지고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기술 기업이랑 로우테크 기술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합쳐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잘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A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지점이 2005년도인데, 잘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특허가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2000년도 이전에 있는 그래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좀 어이할 수가 있는 그림인데, 19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하였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의 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특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IMF 이전 수준으로 일단 기업들이 특허 제출수를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IMF를 극복하면서 나타났던 국내 경제의 성장과 합쳐져 가지고 특허 추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2005년도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기업들이 계속 특허를 제출하는 것에 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B 지점, 그러니까 대략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국내에 특허 출원하는 숫자가 정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략 2013년도부터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07년도부터 어떠한 R&D 전략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특허 출원 숫자를 확 변화시키기보다는 일단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를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일단 R&D 전략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아닌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 특허 출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부터 관망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그렇다면 R&D 비용을 서서히 확 줄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출원되고 있는 특허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고기술 기업, 하이테크 기술 기업과 그냥 로우테크 기술 기업을 분리를 해서 특허 출원 수를 본 것인데, 잘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고기술 기업, 밑에 있는 것이 로우테크 기술 기업입니다. 잘 보시면은 위의 그래프와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하이테크 기술 기업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그 하이테크 기술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허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이 하이테크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릴 도표에서는 이렇게 하이테크 기술 기업과 로우테크 기술 기업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패밀리 특허를 출원을 하는데, 그 출원 숫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그림과 마찬가지인데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특허 수가, 패밀리 특허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IMF 때문에 줄어들었던 특허 출원 혹은 R&D 비용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대략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패밀리 특허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부터 대략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기업들이 계속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해외의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서 보셨던 국내 특허 출원수와 마찬가지지만은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패밀리 특허 수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건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들이는 노력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도 출원을 하고 일본에도 출원을 하고 중국에도 출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은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는 무작정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점차 이것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패밀리 특허를 출원을 하긴 하는데, 그 출원을 하는 국가들의 평균적인 숫자가 얼마만큼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2000년도부터 사실상 특허 해외에 진출하고 하는 국가들의 수, 해외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수가 사실상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바로 2007년도, 2008년도부터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예전에는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 국가들이 부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국가들에도 진출하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일본에도 진출하고 미국에도 진출하는 식으로 다양한 국가들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부터는 다양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국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국가가 우리 기업이 진출 혹은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중점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선택 집중을 하고 그 국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 출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05년도 전에도 그러한 추세가 약간 보이긴 했었지만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궁금했던 것이,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국가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덜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국가에 조금 더 많이 특허들을 출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패밀리 특허 출원 국가 비율의 변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 2007년도 이후인 2008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패밀리 특허 국가 출원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특허를 출원하는 비중을 잘 보시게 되면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비중이 25%였지만은 2008년도, 2015년도에는 비중이 24%, 거의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중국 하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경제 기관차라는 인식이 강했었지만은 사실상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가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2008년도, 2009년도를 기점으로 그 경제 성장을 더 이상 옛날처럼 하지를 못하고 경제 성장이 점차 정체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중국 경제가 가지는 시장으로서의 매력 역시 정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무작정 중국에 진출을 하기보다는 그 비중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회색 부분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대표적으로 패밀리 특허를 많이 제출하는 국가인데, 일본의 예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19%였지만은 지금 12%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쪽에 특허를 출원을 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일본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로는 크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을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이전보다 2008년도, 2015년도 사이에 대략 4에서 5% 정도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특허를 더 많이 제출을 하기보다는 일본에서 특허를 제출하는 것을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그 철수한 만큼 미국과 유럽에 조금 더 많은 특허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허 출원의 비중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패밀리 특허 출원의 기술 집중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그 특허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에 골고루 관련이 있는 기술들인가, 아니면 특정한 기술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특허들을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집중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한 기술, 소수의 기술에 특허 출원을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술 집중도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골고루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밀리 특허 출원 기술 집중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특허에 있는 국제 특허 분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기술 집중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표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수치는 그러한 표준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상당히 좀 지그재그인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술 집중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 특허들을 출원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술들에 서서히 포커싱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략 이 시기가 2010년도부터인 걸로 아실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정한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특허들을 많이 출원을 했지만은 2000년도부터 서서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0년도부터 그러한 경향이 급격하게 심해진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즉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에 특허들을 계속 출원을 하기보다는 이 기술에도 특허를 출원해보고 저 기술에도 특허를 출원해보는 식으로 많은 기술들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해석으로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여러 바구니에 분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바구니가 깨어지더라도 다른 바구니들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래에 다른 기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어떠한 기술이 유망한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기술에 일단 진출해서 어떻게 될지 향후를 관찰하는 쪽으로 기업들이 방향을 선회를 하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들을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자면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들인 노력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 확보 노력이 집중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많이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세 번째,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R&D 역량을 소수 기술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시키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은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많이 담는 것은 이제 많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점을 뽑자면은 일단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전략 방향이 정해졌더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보다 더 R&D 전략을 글로벌 시장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주로 특허를 출원하는 국가의 특허 제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함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어떤 환경 경제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은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 제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특허 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들의 패밀리 특허들의 기술 분산화와 관련해서 보안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 특허 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R&D 같은 경우는 가장 베스트는 기업들이 하는 기술이 따로 있고 국가가 R&D를 하는 기술이 따로 있겠지만은 이 기술이 서로 간에 보완을 할 수 있을 때 그 나라의 혁신 성과가 제일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기술들을 여러 분야에 분산을 시키기 시작을 하였다면은 그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특허 분산화 전략에 맞춰서 국가 R&D 전략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의 김연배입니다. 발표 잘 보았고요. 간단하게 토론 논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의 기초가 되는 어떤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향후 좀 더 다양한 지표를 추가하고 또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강화하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조금 추가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국내 출원이나 패밀리 특허 출원수 추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아마 2008년, 7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둘 다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감소가 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완되고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경제 위기 이후에 R&D의 어떤 시차라든가 그런 걸 고민했을 때에 이제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13년 이후에 급속도로 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R&D의 보통 시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13년 이후에 급격한 감소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자세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패밀리 특허라는 거를 분석 대상으로 잡은 이유 자체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의사표시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지금 실제로 국내 출원은 국내 시장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패밀리 특허 출원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직접 그 지표 자체를 하나하나 비교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패밀리 특허 출원의 비중, 국내 출원 중에서 패밀리 특허를 얼마큼 했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상대적인 출원 비율과 같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특허 출원 국가수 추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소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감소는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보완되고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이 패밀리 특허 출원수의 감소를 말씀을 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기술 집중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한 바스켓에 그 달걀을 다 놓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해외 출원 국가수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술에 있어서는 분사를 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왜 특허 출원을 하는 국가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기술에 있어서는 분사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집중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계속 그 다양성이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2012년 이후에 또 급작스럽게 하강, 다시 말해서 이제 집중도가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다양성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기술 집중도 부분도 여기서는 지금 패밀리 특허 출원한 거에 기술 집중도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능하면 국내에 출원한 것에 기술 집중도 하고 패밀리 특허 출원한 것에 기술 집중도를 좀 비교하거나 뭐 상대적인 비중을 구하는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보완되면 훨씬 좀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